이탈리아 가이드 그레고리 천입니다. 자, 오늘은 르네상스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피렌체의 아주 중요한 성당, 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라고 불리우는 성당을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이 산타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성당이 전체 성당의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.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되었다라는 뜻이죠. 노벨라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.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새로운 성당이다라는 뜻으로 직역을 할 수 있을 건데요. 이미 13세기, 14세기, 15세기 이 피렌체는 도메니코 수도회, 프란체스코 수도회, 또 아고스티노 수도회, 이 수도원들이 자리를 잡고, 오늘 보시는 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라고 하는 성당은 도메니코 수도회의 이 피렌체의 아주 중요한 곳이죠. 1219년도부터 이 볼로냐에서 이주해온 도메니코 수도의 수도사들이 이 피렌체에 터를 잡고, 이 피렌체에서는 아주 졸지에 부자가 된 상공인들이 참 많았어요. 거기에 메디치 가문도 있었고, 물론 메디치 가문 중심이었겠죠.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메디치가와 사돈 관계를 맺게 되나요? 그 피에트로 고토소, 위대한 저 로렌초의 아버지 또르나 부오니라고 하는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되죠. 이 또르나 부오니라고 하는 가문이 바로 제대에서 가장 가까운 중앙 한복판에 예배당을 따로 가질 만큼, 이 도메니코 수도회, 프란체스코 수도회 성당이 있고, 노벨라 성당이 있고, 산타 크로체라고 하는 성당이 있고요. 이 아고스티노의 수도회에 산타 트리니타라고 하는 성당인데요. 당시에 이 피렌체의 신흥 부자들은 이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유력 가문과 정략 결혼을 했고요. 이들이 높아진 위상을 드러내기 좋은 장소가 이미 많은 신자들이 모이는 성당이었던 거죠. 그 중에서도 매일 미사가 봉헌되는 중앙재단이면 더 바랄 게 없었고요. 그래서 또 화가들이 귀족들을 초상을 성경의 내용을 빌려 그려놓음으로써 신흥 부자들이 귀족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. 이 부를 축적한 메디치 은행 지점장들은 이 피렌체의 신흥 귀족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. 이들도 이전에 부유한 상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귀족 흉내를 내기를 시작했죠. 이들은 자신들의 무덤을 성당 중앙재단 지하에 마련하고요. 이 매일 미사를 드려줄 중앙재단을 장식하기를 원했습니다. 이처럼 신흥 재벌들이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는 동안 이 피렌체의 예술가들은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고요. 13세기, 14세기 거치면서 공방들이죠. 보테가라는, 미켈란젤로는 이 성당 만들 때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. 도메니코 길란다이오라고 하는 공방에 소속돼 있었죠. 미켈란젤로의 첫 스승님이 바로 이 길란다이오라고 하는 스승인데요. 이 길란다이오 이름을 걸고 공방이 수년간 카펠라 마조레라고 불려요. 그 제대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프리미엄이, 자릿세가 비싼 곳이죠. 제대 쪽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천국을 일찍 간다고. 그래서 피렌체의 도메니코 수도에는 산타 노벨라라고 하는 성당을 짓는데 또 심사까지 했어요. 또르나 부오니의 조건은 이런 조건을 갖고 있고, 누가 그림을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그림을 그릴 것이고, 또 다른 가문, 여기 바르디라고 하는 가문도, 루첼라이라고 하는 가문도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죠. 여기 일반 물감이 아니고 돌을 갈아서 내는 광물을 입히는 거예요. 젖은 회반죽에. 무엇보다도 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이 성당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. 르네상스의 건축의 아버지는 필리포 브루넬리스키, 조각의 아버지는 도나텔로. 피렌체 오늘이 7번째 영상이 되었네요. 아주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그림의 아버지는 마사초. 참
참 안타깝게 27살의 젊은 나이에 단명을 했어. 참 안타까운데요. 이 마사초의 트리니타를 그림을 감상하실 때 주요 포인트가 있는데요. 일단은 이 그림만 보지 마시고 밑에 석관도 같이 이렇게 한번 보셔요. 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선이 맞닿는 석관과 이 누워있는 그 시신 위에 인간의 그 숙명적인 죽음을 상기시키는 명문을 써 넣었는데요. 거울에 비춰지는 것처럼 내용인즉 나의 어제는 그대의 오늘, 그리고 나의 오늘은 그대의 내일이다. 이 보는 이의 운명과 제3의 죽음이 이 원근 처리한 거 보세요. 명암 처리된 거 보십시오. 이 평면에 그려진 그림인데 정말로 만져봐야 이게 그림인지 아주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. 돌아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 삼각형 구도예요. 여기 그림을 하나 더 띄워드릴 건데요. 그 밑에 가장 밑에 있는 분은 이 전주인 부부 네 분을 이렇게 그렸는데요. 이 작품은 체계적인 투기 원근법을 도입한 이 최초의 회화로 뒤에 공간에 비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며 그 아래쪽으로는 성모 마리아와 요한 그리고 그 아래에 봉헌자들까지 계속 앞쪽으로 배치된 듯한 입체적 공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이 마치 벽 안쪽에서 또 하나의 공간이 펼쳐져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는데요. 원근법이 회화에 적용된 것이죠. 짧은 생을 살았던 이 마사초는 1423년에서 25년 이 사이에 많은 인물화와 프레스코화 그리고 성당의 제단화를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 마사초의 프레스코화, 특히 이제 산타마리아 델 까르미네 성당의 이 신약 성서의 내용을 주제로 한 프레스코화, 르네상스 미술의 효시라고 미술가들은 평가하는 작품인데요. 그거를 이제 미켈란젤로가 후에 시스틴 소성당의 천장화에 도용을 합니다. 낙원에서의 추방이라고 하는 제목에 아담과 이브가 추방당하면서의 그 얼굴 표정들이 아주 사실적이라는 거죠. 물론 중세 때까지는 이런 사실적인 표현들이 없었는데요. 이 마사초가 시작으로 이 마사초는 젊은 시절을 피렌체에서 이제 그 조또의 작품을 모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. 후에 브레넬스키와 도나텔로를 사귀게 되고요. 이 원근법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. 1423년에는 마솔리노와 함께 로마로의 여행을 가서 이 고대 로마 그리스 작품들을 보고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이 시기에 화려한 장식으로 이루어진 고딕 양식에서 벗어나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사실적인 묘사를 치중을 하게 되는 거죠. 마사초의 그 낙원에서의 추방이나 혹은 지금 보고 계시는 삼위일체, 성삼위일체 이 그림이나 르네상스의 그 출발점, 이 태동이 되었던 것입니다. 한 벽면에 그려진 인물들이지만 이 각 층 위에 공간의 깊이가 달리 느껴지는 것이 이 성부의 머리 위쪽에서 모든 선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소실점에 위치하기 때문이죠. 이 작품을 계기로 원근법은 르네상스 회화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요. 이 르네상스 미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과학적으로 사용한 원근법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. 선 원근법으로 인간이 내 앞에 그 펼쳐진 공간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던 거죠. 물론 이 브루넬리스키 이 최초로 도입한 원근법은 그림에 대담하게 도입해서 성공한 그 화가가 마사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. 그가 이 미술사에 남긴 업적은 매우 크다. 이 15세기 전반에 이룩한 원근법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.
정면에 보이는 저 중앙 제대가 있고요. 거기에 아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. 거기가 이제 그 카펠라 중에 그 소성당, 작은 예배당 중에 가장 중심입니다. 이 노벨라 성당 안에는 카펠라만, 이런 소성당만 한 2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. 가장 그 좋은 자리가 제대 쪽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싼 자리고 좋은 자리고요. 천국 빨리 간다고. 자, 왼쪽 편에 저 노란 옷을 입고 있고 긴 지팡이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피렌체의 수호성인 세레자 요한입니다. 조반니가 있고요. 조반니 바테즈모가 있는데요. 세레자 요한이다. 그래서 이제 피렌체 관광하면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, 일단 저 긴 지팡이 들고 있으면 세레자 요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성인들의 특징이 있잖아요. 그 길란다이오라고 하는 이 미켈란젤로 스승이라고 그랬죠. 이 길란다이오 공방에서 약 5년간, 일단 스테인드 글라스도 길란다이오 공방에서, 자, 이 보는 방향에서 제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왼쪽에는 세레자 요한의 일생, 맞은편에는 마리아의 일생,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요. 멋진 프레스코도 그렸고요. 이 또르나 부오니, 여기에 수장 조반니 또르나 부오니가 바로 이 길란다이오와 이 계약을 맺으면서, 물론 작업은 한 5년 정도 꼬박 걸렸어요. 2,000 두카티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주고, 후에 아주 만족스러운 그림이 나오면은, 작품이 나오면은 보너스로 200 두카티를 더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. 결국 그 5년 후에 완성이 됐을 때 이 피렌체 시민들도, 여기 수도사들도 또르나 부오니 이 감도 대단히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냈지만, 이 자금난에 허덕이던 또르나 부오니는 이 보너스를 줄 수는 없었고요. 이 마음을 알고 길란다이오는 조반니 또르나 부오니에게 뭐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, 우리는 최고의 그림을 남겨서 좋을 뿐이라고. 1485년에 여기 그림을 시작을 해서 약 5년간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. 이 도메니코 길란다이오의 특징이 그 작품 안에 그 동시대를 살았던, 길란다이오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등장인물로 넣는다는 거죠.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이 그림 안에도, 물론 그 우리가 보는 쪽에 산 조반니 바티에즈모, 세레자 요한의 생애라는 큰 제목을 걸었지만은 수태고지도 있고, 또 이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장면의 그림도 있고요. 이 마리아 일생, 성모 마리아 일생이라고 하는 제목에서도요. 지금 이 바르디감은 두 번째 이제 좋은 자리일 거예요. 정면에 제대를 중심으로, 제대와 가까운 쪽의 예배당들이 중심 예배당이다라고 얘기했죠. 당시 성당을 만들 때 가지고 있는 세력들, 권력들, 뭐 재산들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정하게 되는데, 지금 여기는 그림 안타깝게 이 파손된 부분들이 많아요. 지금 복원 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제가 일부 피렌체 영상 중에, 두오모 영상 중에 두오모 성당 안내를 하면서 1966년도에 그 대홍수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여러 장 띄워드린 영상이 있는데요. 그때 여기도 성당의 3분의 1가량이 잠겼대요. 이때 이 파손된 부분들이 많습니다. 이 성당 내부에도 일부 이렇게 파손이 되어 있지만은, 성당 끝나고 우리가 이제 정원 쪽으로 나갈 건데요. 거기에 이제 그 수많은 이 가족의 예배당들이 프레스코가 온전히 남아있지 못합니다. 안타깝게 이런 사고도 있었는데, 큰 사고도 있었네요. 또 다른 예배당, 스토로치 가문의 예배당입니다. 이 스토로치 가문 예배당도 또르나 부원이 그 중앙 제대에 가까운 곳이죠. 여기 그림은 아주 생생하게 이 복원 작업을 한 것 같은데요. 그림은 산 조르조와 산 필리포가 용하고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장면의 그림들이 보입니다. 이 오른쪽 계단에 용 죽어서 한 마리 있죠.
이 산조르조 하면 이제 우리 그 바르젤로 미술관 영상도 제가 준비할 건데요. 이 르네상스 조각의 시작이었다. 이 도나텔로가 바로 여왕을 구하기 위해서 방패를 들고 아주 날카로운 창을 들고 기마를 타고 바로 용과 싸우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용과 이렇게 그 싸우는 장면, 용이 이렇게 따라가면은 산조르조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. 그림이 컬러가 아주 굉장히 좋아졌어요. 필리포 립비의 아들 필리피노. 이 프라라는 말이 붙으면 수사를 의미합니다.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던 필리포 립비는 입 하나 줄인다고 그 부모가 이 수도원에 보냈어요. 그래서 뭐 신앙심이 있어서 수사가 된 건 아니고, 필리포 립비처럼 많은 여자들을 좋아했던 바람둥이는 없습니다. 이 아들 필리피노도 낳았고요. 딸도 하나 있었죠. 필리포 립비의 아들로. 사실 필리포 립비는 자신이 직접 자기 아들을 가르치지 않고 필리포 립비의 수제자이죠. 보티첼리에게 보내서 보티첼리의 제자로 필리피노는. 이 그림의 내용들을 보면 이 필리포 립비와 그 보티첼리, 이 1400년 말경에 바로 이게 불타는 혓바닥 기억나셔요? 사보나롤라가 바로 시뇨리아 광장에서 이제 화형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이 보티첼리도 그렇고 필리피노도 그렇고 미켈란젤로도 이 불타는 혓바닥에 혹해서 살짝 다른 길을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말년이 좋지들을 못했는데, 자 이제 중앙 제대를 중심으로 왼쪽 편에 와 있는데요. 여기는 그 필리포 브루넬리스키가 만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있어서 더 유명해진 예배당이 되었네요. 예술가들도 급이 있습니다. 필리포 브루넬리스키는 피렌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가였고요. 천재 건축가였다. 물론 조각도 했지만 이 건축으로 더 유명해졌고요. 피렌체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두오모 성당의 쿠폴라를 설계함으로써,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던 쿠폴라를 설계함으로써 그냥 한 방에 쭉 A 클래스로 올라간 거죠. 근데 이 클래스에 답지 않게 뭐 예배당은 좀 소박해 보이지만은 원래 이렇게 좀 소박하게 디자인된 거예요. 자, 오상이라고 그러죠. 예수님의 손바닥에 두 개의 대못과 옆구리를 찔렀던 창과 두 개의 발등에 박았던 두 개의 목과. 그러고 보니까 이 피렌체에서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 십자상이 3개가 있네요.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 보시게 되고요. 산타 크로체 성당 안에 있는 도나텔로의 십자가, 그리고 이 성당에서는 벌써 2개의 처음 내부 시작할 때 보셨던 조또의 십자가상, 그리고 지금 보시는 필리포 브루넬리스키의 십자가상. 키오스트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제 저택 안에 뜰은 꼬르틸레라고 그러잖아요. 우리 그 메디치 가문의 궁전을 볼 때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, 이 큰 성당들은 이 수도원들을 끼고, 이 수도원 중정 회랑을 끼고 있는 것을 키오스트로라고 이야기하는데,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이 수도원을 끼고 2개의 키오스트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마지막 곡으로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 이렇게 들려드렸는데, 이 아베 마리아 원래 라틴어는 하베라고 합니다. 이 발굴된 폼페이, 고대 로마인들이 또 세운 폼페이에 가보면은 그 집집마다 이렇게 집 대문 앞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하베라는 말로요. 유럽 사람들은, 이탈리아 사람들은 H 발음을 쓰지 않잖아요. 아베라는 말로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라틴어에서 변형된 그 이태리어 중에 살베라는 말이 있어요. 뭐 편한 친구들끼리 쓸 수 있는 인사법이, 가볍게 쓸 수 있는 인사법이 차오 그렇다면은 좀 배운 사람들은 좀 라틴어의 표기를 많이 쓰는데 살베라는 표현으로요. 그래서 이 아베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거죠. 자, 오늘 영상은 요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. 저는 다음 주에
산타크로체 이 성당 영상을 준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에게 잘 소개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